안녕하세요. 저는 영문학 전공 출신, 저는 경제학과 출신, 저는 화학과학과 전공 출신, 경제학과 전공 출신, 저는 법학과 출신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1년차 컨설턴트 이유라라고 하고요. 지금은 금융사업본부의 캄보디아 공간정보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략 혁신 본부의 서민석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디지털 전환 전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센터 부서에서 인턴 기간을 합치면 현재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본부에서 디지털 전략 채널 팀장을 맡고 있고요. IT 한 지는 한 22년 됐고 컨설팅 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저는 올해 신입 컨설턴트 장현지입니다. 현재 저는 금융 컨설팅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입사 1년차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한 부분을 배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업에서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ISP랑 PMO 그리고 디지털 전략 쪽을 계속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많이 하는 디지털 전략 쪽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로 데이터 품질 관리나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분야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사업 방향과 추구하는 수준에 맞게 데이터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개방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1년차라서 주로 리서치 업무 많이 하고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다 보니까 해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속 해야 돼서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디지털 전략 수립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채널과 마케팅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영문학 전공을 하고 복수 전공으로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경영학을 하면은 뭔가 회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거나 기업 경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일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거의 없는 전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들어올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방면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전공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산출물 같은 거 볼 때 좀 이해도가 다들 빠르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딱 특정 전공이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에는 컨설팅은 좀 더 다양한 전공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나 컨설팅을 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컨설턴트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통찰력이라든지 논리력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현황을 토대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개선점을 잡아내려면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안다 이런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컨설턴트라는 직종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성향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공 베이스가 달라도 좋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경제학과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은 좀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사회 경제적으로 좀 바라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때 이렇게 팀플레이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전공이라 이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면 고객과의 소통을 하고 또 저희 팀원들끼리도 계속 의사소통을 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해결 솔루션을 고객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같이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팀플레이를 해봤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익숙해서 이런 부분은 전공 지식 자체보다도 미리 익숙한 친구들이면 좀 빨리 적응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보면 IT 아닌 사람 엄청 많아요. IT가 한 반 되나? 경영하고 IT가 반이고 나머지가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뭐 그 교육제도라든지 신입사원 뽑을 때 왜 우리가 그 한 달 동안 교육을, IT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는 IT 컨설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긴 힘들다는 건 확연한 사실이고, 그게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완을 해주는 거지, IT 지식이 없이 IT 컨설팅을 한다?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전공이 꼭 IT일 필요가 있느냐는 퀘스천인 거예요. 다른 얘기인 거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국민은행에 있었어요. 국민카드를 갖다 국민은행으로 이제 합병됐는데, 거기서 이제 내 사수가 컨설팅을 좀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서, 컨설팅인데 굉장히 멋진 직업이었어요. 보면 와가지고 프리데이터전도 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가르쳐도 주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 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온 것 같고. 사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도 컨설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컨설팅 펌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IT 컨설팅을 할 줄은 몰랐고, 워낙 전공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스타트업 경험이 있고요. 스타트업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은 직장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인데, 컨설팅이라는 업 자체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뭔가 시대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직업이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이제 데이터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진로를 이제 진짜로 정해야 할 때 그분께 몇 가지 조언을 좀 얻고자 찾아갔었는데, 이런 수업을 일단 들어봐라 하셔서 빅데이터의 이해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는 또 이런 자격증을 따봐라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보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이 회사의 인턴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인턴을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되게 이 직업을 평생 가져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법학과가 도움이 된 부분은, 저희 그 판례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되게 문장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내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지금도 프로젝트 나가서 이제 논리를 찾아갈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런 능력들이. 일단 저는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또 경제학뿐 아니라 정치학이라든지 철학 같은 다양한 인문사회 계열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고 기업 정보를 분석하는 연습이라든지, 다양한 현상 뒤에 숨은 구조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컨설턴트 업무를 하면서 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제가 택한 이유가 화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공학을 붙인 데는 대부분이 수학을 합니다. 수학이 80%. 그래서 역학이라는 걸 많이 해요. 역학은 뭐냐면 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푸는 거. 그래서 지금 컨설팅에 와서 거기서 도움이 되는 거는 논리적 사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근데 더 있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을 하면 할수록 인문학이 중요하다. 뭐냐 하면 컨설팅을 하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리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인문학을 결국은 접목시킬 수밖에 없다. 점점 하에 나가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영문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외 자료를 리서치하거나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뭔가 내용들을 검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객과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저희가 습득하고, 그 습득한 지식을 가공해서 그들의 방향성에 맞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계속 읽는다든지 자료를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라는 걸로 그럼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면, 처음에 와서 제가 많이 들은 게 인재상이 T자 인재상이다, 이런 많이 들었죠. 넓게 알고 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인재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퀘스천이 좀 들어요. 그러면 뭘 택해야 되느냐, 넓은 걸 택해야 되느냐, 깊은 걸 택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넓은 걸 택하는 게 맞아요. 넓은 걸 택해야 우리가 깊이는 조절할 수 있지만 넓이는 조절하기가 처음부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좀 더 유리한 거다라는 저게 하나. 그리고 논리적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그 정도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준비했던 비장의 무기는 바로 루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틀을 짜서 매일 반복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붙이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하겠지만 컨설턴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턴 시절에 사수분께 받았던 가르침 중에서 컨설턴트는 체력이다, 그리고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바쁜 일정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몸과 마음, 심신양면적으로 갑자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객 요구사항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 로드에 좀 이렇게 변동이 있는 편이고요. 그게 좀 예상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 나의 일상의 영역, 개인적인 자기관리,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스스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루틴을 마련을 해서 쭉 지속해 나가야만 업무가 아무리 바쁘고 예상치 못하더라도 휩쓸리거나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직접 데이터를 읽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도 어필을 해야 했고 저한테도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역량이었던 것 같아요. DASP 같은 경우는 저희 투이 워너비 과정에도 데이터 모델링이란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는 좀 더 제안 요청서나 아니면 프로젝트 들어갈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어인 것 같습니다. 왜 영어는 기본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선진 사례가 좋은 게 정말 많아요. 또 실제로 사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외국에 더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럴 때 영어 실력이 좋으면 시간을 확실히 단축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저 동기 언니 중에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해외 사례를 조사할 때도 정말 빠르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 싶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할 줄 알면 조금 업무를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고 있으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한 선진 해외 리서치 자료나 이런 걸 읽으면서 업무차에서 알게 되는 영역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고요. 역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인지라 요즘 이제 금융, IT적인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푼, 두 푼 저의 작고 귀여운 적금을 들기 위해 알아보거나 그럼 왜 이렇게 적금을 주게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궁금증에 호기심에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회사들이 올린 영상도 한번 보고 새롭게 프로모션하는 이벤트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얻는 생활 지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은 제가 요즘 가장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리서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활 지식은 정말 저의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IT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된 부분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서치 자료나 프로모션 자료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걸 참고하면서 얻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상상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도 되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지털은 누구나 다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 디지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영역이 새로운 분야이고 아직은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회사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트위톡도 굉장히 트위톡을 보면 계속 다른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도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컨설턴트로서 또 데이터 시대인 현재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IT 트렌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뉴스레터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IT로 유명한 가트너라든지 또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짧게 쉬운 뉴스들을 보내줌으로써 최신 뉴스를 부담 없이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테크크런치라는 뉴스레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트렌드를 안다는 것이 컨설턴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뉴스레터는 꾸준히 구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업무 강도는 좀 세지만 그만큼 쉴 때는 푹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컸고 새로운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그 패턴이 항상 일관성 있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이었어요. 컨설턴트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프로젝트 내에서도 항상 플로우는 같잖아요.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라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는지는 같은데 그 내용을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저희 또 물리적으로도 사이트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 컨설턴트는 변화를 좋아하는 집단이다.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쾌감? 반대로 얘기하면 힘들지. 컨설팅이란 건 쉬운 직업이 절대 아니에요. 엄청 힘든 직업이야. 그 대신 쾌감은 힘든 거 극복했을 때 오는 쾌감이 가장 커요. 그래서 생각이 났네. 컨설팅은 뭐뭐다, 힘들다. 좀 컨설턴트는 사업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뷰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게 보면 그 회사의 그냥 업무 프로세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가 전반적으로 굴러가는 거, 그리고 저희가 대기업들과 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큰 기업들의 경우는 회사 전체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선진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회의 변화나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규제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저도 가장 앞에서 프론트 라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컨설턴트로서 직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컨설턴트는 뭐지? 또 잠깐만 생각할게요. 이건 생각 안 했는데. 컨설턴트는 개척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요즘 이런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의견을 주시긴 하지만 그거에 이제 저희는 더 뎁스 있게 공부를 해가서 그걸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저런 게 필요하고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방법도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남들 하나도 안 보는 조회수 0인 리서치 결과물도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는 일종의 개척자인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진로 고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근데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직업을 가지면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과거에도 고생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힘내자. 세상이 변하는데 발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 네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너도 모르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합시다. 아니면 나중에 힘이 듭니다. 남들 빅데이터 공부할 때 빅데이터를 한번 좀 열어보고 남들이 코딩을 배울 때 한번 파이썬이 뭔지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3년 전에 현서야 아직 진로가 막연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 굉장히 많은 기업과 직군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감도 잘 안 오고 내가 취업을 과연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야. 그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때쯤부터 IT 진로를 생각을 했었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코딩이나 개발 쪽을 미리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간이 그때는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간이 충분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 관심 분야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서 스스로 용기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파이팅! 어떤 직업에서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가 고착된 직업이다 라는 것들이 어떤 직업이냐면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우리가처럼 프로젝트성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업무가 있는 직업을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생태계가 딱 거기서 머물러요. 만나는 사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 한 1000명을 만난다. 그럼 컨설팅을 하면 인생에서 한 10,000명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힘들지만 인생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된다. 나중에 되면. 인생을 좀 더 폭넓게 보는 계기가 된다. 컨설팅을 하면 고객도 우리한테 조언을 듣고 배우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만 저도 고객한테 배워요.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생활하는 태도 이런 거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많이 한다면 힘들지만 인생을 많이 폭넓게 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일단 너무 새로운 걸 하게 돼서 되게 많이 겁을 내고 좀 되게 무서워하긴 했는데 항상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새로 하는 일이고 도전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